안녕하세요. 오늘의 책은 조지 오웰의 에세이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소설 1984와 동물농장으로 유명한 조지 오웰은 일상 속에서도 늘 글을 썼습니다. 그런 그의 에세이를 모아 만든 책이 오늘 읽어드릴 나는 왜 쓰는가입니다. 이 책을 통해 조지 오웰의 신념과 생각들을 엿볼 수 있었고, 그가 얼마나 박식하고 재능있고 정의로운 멋진 작가였는지 새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조지 오웰은 대학 대신 인도 제국 경찰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국의 식민 통치와 그 앞잡이 노릇을 하는 자신에 대한 환멸을 맛보는 산 체험을 하는데요. 그에 대한 글 하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교수형. 범하였고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아침이었다. 누런 양철판처럼 희뿌연 빗줄기 하나가 높은 담벼락 너머 형무소 앞마당에 비스듬히 걸쳐 있었다. 우리는 철창이 이중으로 된 작은 짐승우리 같은 헛간이 줄지어 있는 사형수 감방들 앞에 대기하고 있었다. 감방 하나는 가로 세로 10피트 정도의 크기에 판자로 만든 침상과 마실 물이 든 단지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 중에는 안쪽 철창가에 갈색 피부의 남자들이 담요를 두른 채 말없이 쪼그려 앉아있는 방들이 있었다. 그들은 사형수로 1, 2주 안에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었다. 그중 하나가 감방에서 끌려 나왔다. 힌두인인 그는 꼬챙이처럼 마른 몸에 머리는 삭발을 했고 눈빛은 흐릿하게 젖어 있었다. 그는 숨 많고 두툼한 콧수염을 길렀는데 몸집에 비해 터무니없이 커서 마치 영화에 나오는 코미디 배우의 수염 같았다. 키가 큰 인도인 간수 6명이 그를 감시하는 동시에 교수대로 데려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둘은 총에 착검을 한 채 서 있었고 나머지는 힌두인 제수에게 수갑을 채우고 사슬을 수갑 사이로 통과시켜 자기네 혁대에 고정시킨 뒤 그의 팔을 옆구리와 함께 단단히 묶었다. 그들은 그의 곁에 바싹 붙어 있었고 줄곧 그가 정말 곁에 있는지 확인이라도 하듯 조심스레 손을 얹고 있었다. 마치 아직 살아있어 물로 뛰어들지도 모를 물고기를 다루는 사람들 같았다. 하지만 그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거의 모르기라도 하듯 오랏줄에 맥없이 팔을 맡긴 채 아무 저항도 없이 서 있었다. 8시 정각이 되자 집합 나팔 소리가 먼 막사에서 습한 공기를 타고 고적하고 여리게 들려왔다. 우리와는 따로 서 있던 형무소장은 시무룩하니 지팡이로 자갈을 찌르고 있다가 그 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그는 군의관으로 칫솔 같은 회색빛 콧수염에 목소리가 걸걸한 사람이었다. 이런, 어서 서둘러 프란시스. 그가 안달을 했다. 저 사람 지금쯤 벌써 죽었어야지. 아직 준비 안 됐나? 간수장인 프란시스는 하얀 훈련복에 안경을 쓴 뚱뚱한 드라비 다인이었다. 예, 나리. 그가 검은 손을 흔들어가며 씩씩하게 대답했다. 준비 다 마쳤습니다요. 집행인이 기다리고 있고요. 그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요. 그럼 속보로 해. 이게 끝나야 재소자들 아침을 먹일 거 아니야? 우린 교수대를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간수들은 제수 양쪽에서 총을 어깨에 걸고 행진하고
다른 둘은 뒤에 바싹 붙어 팔과 어깨를 미는 듯 떠받치듯 잡고 걸어갔다. 치안판사 등 나머지 우리 일행이 그 뒤를 따랐다. 그런데 10야드쯤 갔을까? 아무 명령도 주의도 없이 갑자기 행진이 딱 멈춰버렸다. 황당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개 한 마리가 앞마당에 떡 나타난 것이다. 녀석은 우리들 사이를 마구 뛰어다니며 연이어 세차게 짖어대더니 많은 인간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게 너무 반갑다는 듯 온몸을 신나게 흔들어대며 우리 주위를 펄쩍펄쩍 뛰어다녔다. 에어데일과 떠돌이 잡종개가 섞인 덩치 크고 털이 긴 개였다. 녀석은 한동안 우리 주변을 껑충껑충 돌다가 누가 제지하기도 전에 갑자기 제수에게 달려들어 펄쩍 뛰어오르더니 얼굴을 핥으려고 했다. 우리는 너무 놀라 개를 미처 붙들 생각도 못하고 아연히 서 있기만 할 뿐이었다. 누가 저런 망할 놈의 개를 여기다 들여놨어? 소장이 화가 나서 말했다. 아무나 어서 잡아. 간수 하나가 제수 곁을 떠나 개를 어설프게 쫓아갔으나 녀석은 모든 걸 놀이로 받아들이듯 그의 손길을 피해가며 춤을 추듯 펄펄 뛰었다. 어린 유라시아계 간수 하나가 자갈돌을 한 움큼 짚고는 그것을 던져 개를 쫓으려고 했으나 녀석은 전부 잽싸게 피하더니 다시 우리한테 오는 것이었다. 녀석이 요란하게 짖는 소리가 형무소 담벼락 안에 메아리 쳤다. 간수 두 사람에게 붙들려 있는 제수는 이것도 교수형의 한 절차냐는 듯 무심히 바라볼 뿐이었다. 이윽고 누가 겨우 개를 붙들기까지 몇 분이 걸렸다. 우리는 내 손수건을 개 목걸이 사이에 건 다음 다시 행진을 시작했다. 녀석은 계속해서 버티며 낑낑댔다. 교수대까지는 40야드 정도가 남았다. 나는 바로 앞에 걸어가는 제수의 갈색 등을 지켜보았다. 그는 팔이 묶여있어 어색하긴 했으나 저벅저벅 잘 걸었다. 절대 무릎을 펴지 않고 까딱까딱 걷는 인도인 특유의 걸음이었다. 걸을 때마다 근육이 매끈하게 제자리로 미끄러졌고 두피에 바싹 붙은 짧은 머리털이 아래 위로 춤을 추었고 젖은 자갈땅엔 맨발 자국이 절로 생겨나는 듯 찍혔다. 그리고 한번 어깨를 한쪽씩 붙든 사람들이 있는데도 그는 도중에 있는 무릉덩이를 피하느라 살짝 옆으로 비껴갔다. 이상한 일이지만 바로 그 순간까지 나는 건강하고 의식 있는 사람의 목숨을 끊어버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다 제수가 웅덩이를 피하느라 몸을 비키는 것을 보는 순간 한창 물이 오른 생명의 숨줄을 뚝 끊어버리는 일의 불가사의함을, 말할 수 없는 부당함을 알아본 것이었다. 그는 죽어가는 사람이 아니었다. 우리가 살아있듯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이었다. 그의 모든 신체 기관은 미련스러우면서도 장엄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었다. 내장은 음식물을 소화하고 피부는 재생하고 손톱은 자라고 조직은 계속 생성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가 교수대 발판에 설 때도 10분의 1초 만에 허공을 가르며 아래로 쑥 떨어질 때에도 그의 손톱은 자라나고 있을 터였다. 그의 눈은 누런 자갈과 잿빛 담장을 보았고 그의 뇌는 여전히 기억과 예측과 추론을 했다. 그는 웅덩이에 대해서도 추론을 했던 것이다. 그와 우리는 같은 세상을 함께 걷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해하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2분 뒤면 덜컹하는 소리와 함께
우리 중 하나가 죽어 없어질 터였다. 그리하여 사람 하나가 사라질 것이고 세상은 그만큼 누추해질 것이었다. 교수대는 성무소 중앙 앞마당과는 따로 떨어진 작은 터에 있었다. 키가 크고 가시가 많은 잡초들이 우거져 있는 곳이었다. 교수대는 뒷벽이 없고 천장은 판자로 된 마치 헛간을 닮은 벽돌 구조물로 판자 위엔 2개의 기둥과 그것을 잇는 가로대가 있고 가로대에는 밧줄이 매달려 있었다. 교수형 집행이는 머리가 희끗한 재소자였고 하얀 재수복을 입고서 자신만이 다루는 장치 옆에 서 있었다. 우리가 들어서자 그는 비굴하게 웅크리며 우리를 맞이했다. 프란시스가 한마디 하자 재수를 더 단단히 붙들고 있던 간수들이 밀듯 인도하듯 그를 교수대로 데려가서는 계단 오르는 것을 어정쩡하니 도왔다. 그러자 집행인이 올라가더니 재수의 목에 밧줄을 걸었다. 우리는 5야드 떨어진 곳에 서서 기다렸다. 간수들은 원을 그리듯 교수대를 둘러서 있었다. 재수는 목에 올가미가 고정된 순간부터 자신의 신에게 외치기 시작했다.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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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하며 고음으로 반복하는 이 외침에는 도움을 청하는 기도나 절규처럼 급박함과 두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종소리 같은 안정감과 리듬감이 있었다. 걔는 그 소리에 화답을 하듯 낑낑거렸다. 여전히 교수대에 서 있던 집행이는 밀가루 부대를 닮은 작은 무명자루를 꺼내더니 재수의 얼굴에 씌었다. 하지만 천에 가로막혀도 그 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다. 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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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람. 이윽고 집행이는 아래로 내려와 손잡이를 잡고 섰다. 몇 분이 흘러간 것만 같았다. 자루에 걸러진 재수의 꾸준한 외침은 한순간도 흐트러짐 없이 람, 람, 람 계속됐다. 고개를 가슴에 쳐박고 있던 형무소장이 지팡이로 땅바닥을 천천히 쑤시기 시작했다. 그는 재수의 외침을 일정한 숫자만큼 용납하기로 하고 수를 헤아리고 있는 것인지도 몰랐다. 인도인들의 낯빛이 상한 커피처럼 잿빛으로 변해갔고 총검 1-2개가 흔들흔들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올가미와 자루를 쓰고 교수대 발판에 올라서 있는 사람을 바라보며 그의 외침을 듣고 있었다. 소리 한 번이 연장된 목숨 1초였다. 우리는 모두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제발 어서 죽어버려. 그냥 끝내라고. 저놈의 징글맞은 소리 그만 듣게. 갑자기 소장이 작심을 했다. 그는 고개를 치켜들고는 지팡이를 휙 휘두르며 사납게 소리쳤다. 찰로! 철컹 소리가 나더니 갑자기 고요해졌다. 재수는 시야에서 사라져버렸고 흔들리는 밧줄만 보일 뿐이었다. 나는 걔를 놓아주었다. 그러자 녀석은 바로 교수대 뒤편으로 돌진하더니 딱 멈춰선 채 몇 번을 짖다가 뜰 한 구석으로 물러가 잡초 사이에 서서는 두려운 눈으로 우릴 쳐다봤다. 우리는 교수대 뒤편으로 돌아가 재수의 시신을 확인했다. 발끝이 아래로 쭉 뻗어있는 그는 돌처럼 생명 없이 매달린 채 천천히 돌고 있었다. 소장은 지팡이를 뻗어 시신의 맨살을 찔러보았다. 시신이 슬쩍 흔들렸다. 제대로 됐다. 소장은 그렇게 말하고는 교수대 밖으로 나와 긴 한숨을 내쉬었다. 시무룩한 기색이 어느새 걷혀 있었다. 그는 손목시계를 흘끗 바라보았다. 8시 8분, 오늘 아침에 할 건 다 했다. 휴.
간수들은 총에서 칼을 빼내고는 행진을 했다. 걔는 차분해져서 자신이 잘못한 걸 의식했는지 그들 뒤를 슬그머니 따라갔다. 우리는 교수대가 있는 뜰을 벗어나 사형수 감방들 앞을 지나 형무소 중앙마당으로 갔다. 재소자들은 곤봉창 단수들의 명령하에 벌써 아침끼니를 타고 있었다. 양철 그릇을 하나씩 들고 줄줄이 앉아있는 그들 사이로 들통을 든 간수들이 지나가며 밥을 퍼주고 있었다. 제법 가정적이고 명랑해 보이는 광경이었다. 방금 교수형이 집행된 것 치고는. 우리는 업무를 마친 것에 엄청난 안도감을 느꼈다. 노래라도 부르거나 느닷없이 마구 달리거나 낄낄거리기라도 하고픈 충동이 들었다. 우리는 갑자기 모두가 흥겹게 제잘거리기 시작했다. 나는 제법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모두가 껄껄 웃고 있었다. 소장마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었다. 모두 나가서 한잔하자고. 그가 꽤 다정하게 말했다. 차에 위스키 한 병이 있어. 그거 다 비워버리자고. 우리는 원주민과 유럽인을 가릴 것 없이 모두 어울려 제법 의족해 한잔했다. 죽은 자는 100야드쯤 떨어져 있었다.